안녕하세요. 줄리 타로 명리 줄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1년 신축년이죠. 흰소의 해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일간별로 신축년에 대한 운세 알아볼 건데요. 아무래도 저는 타로를 같이 하는 채널이다 보니까 한꺼번에 신축년 영상을 하나만 딱 올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일간별로 올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앞서서 제가 신강, 신약에 대해서 질문 주신 분들이 좀 계셔서 나중에 좀 알아보고 알려드리겠다라고 했는데요. 저는 제가 예전에 봤던 사이트에서 생년월일시를 넣으면은 신강인지 신약인지 나오는 사이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트를 알려드리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답을 드렸는데 찾아보니까 신강, 신약이 나오는 사이트를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기준을 나무로 잡아볼게요. 그러니까 내가 나무다, 목사주다, 갑이든 을이든 나무사주다. 그러면 나를 생하는, 나를 살리는 글자가 있을 것이고 내가 살려주는 글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행의 어떤 순리인데요. 나무가 자라려면 물이 필요하죠. 그리고 내가 있어야 불이 활활 잘 타고요. 그래서 이 앞뒤 관계를 보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도 100% 정답은 아니에요. 하지만 어쨌든 내가 기준이다. 내가 기준인데 목이 2개 이상이다. 근데 또 나를 생하는 글자가, 그러니까 내 전에 들어오는 글자가 또 2개 이상이다. 예를 들어서. 근데 내가 살려야 되는 글자가 없거나 아니면 1개. 그러니까 여기가 약한 거죠. 일단 이런 조건만 갖춰져도 강한 사주로 봐야 돼요. 네, 강한 사주다. 그러면 이제 신약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도 기준을 나무로 잡아올게요. 내가 있는데 나를 치는 글자, 나를 극하는 글자가 금이죠. 그러면 나를 치는 글자가 예를 들어서 3개인데 나는 나무가 하나예요. 그러면 극을 3번 당하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신약으로 봐야 돼요. 이게 오행만 바뀔 뿐이지 나를 치는 요소가 뭔지, 내가 나를 살려주는 글자가 많은지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살려주는 글자가 많거나 나를 생하는 글자가 많거나 아니면 비경겁제라고 하는 같은 오행이 많거나 이러면 신강사주로 보시면 돼요. 신약은 내 에너지가 많이 빠져나가는 모습이거나 나를 극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내가 대충 강한 사주구나 약한 사주구나를 구분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일간별로 일단 들어가기 앞서서 신축년이라고 하는 연도, 이 축토가 들어오는 해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신축년은 일단 사유축 운동을 하는 글자죠. 축이라는 글자가.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그래서 사유축, 사에서 시작해서 유금을 지나서 축토에 가서 마무리를 한다라는 글자입니다. 축토가 마무리 글자예요. 마무리. 그래서 화개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묘지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이렇게 따진다면 2013년도부터 진행되어 온 일이 2021년에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근데 사실 신축년이 드라이 아이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차가운데 물인 것 같았는데 얼어서 논바닥이 싹 다 드러나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1월 말쯤에 한번 논밭에 가보신 적 있으신 분들은 바로 아실 거예요. 이렇게 벼가 이렇게 나 있는 거를 이렇게 탁 자르잖아요. 그러면은 눈이나 비가 와서 이렇게 여기가 땅이면 물이 살짝
고여 있는데 그 위로 삐쭉삐쭉삐쭉 그 잘려진 벼가 이렇게 벼 잘려져 있는 그 모판 같은 것들이 이렇게 쭉 줄을 서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뭔가가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와 있어서 안 보였던 것이 싹 얼어붙으면서 다 위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자년부터 계속 뭔가 부정부패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씩 드러나잖아요. 누가 성폭행을 했는데 그걸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았었는데 2019년도에도 미투 운동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누군가가 성매매를 했다 뭐 이런 것들이 하나씩 밝혀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성매매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은 2020년까지 이어졌는데 이거는 하나의 예시고요. 그러니까 이곳저곳에서 뭔가 2013년도부터 뭐 뭔가 이렇게 잘못을 저질렀던 부분들이 은폐되어 있던 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신축년은 좀 인과응보의 해다 이렇게 보셔도 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가 인과가 있어서 내가 원인이 있어서 결과를 받는다. 그러니까 선하게 사는 사람은 덕을 받을 것이고 악행을 저지른 자는 업으로서 죄를 받을 것이다. 이런 어떤 이치가 맞아떨어지는 그런 해예요. 이게 어찌 보면 약간 종교적인 해석이잖아요. 근데 이 종교적인 해석이 또 맞아떨어지는 게 신축이라는 글자가 또 종교성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신축 일주이신 분들 중에서 일이 잘 안 풀리시는 분들은 종교에 좀 열심히 하시면 덕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신축이다, 하얀색 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흰소. 우리가 한국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나라에서도 하얀색 동물은 좀 영물로 취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교에서도 하얀색 소가 가끔 벽화에 나오거든요. 그 왜 하얀색 소를 왜 그려 넣었냐면 그것도 다 상징이거든요. 그 이유는 득도를 한 동물의 어떤 모습을 영물로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신축이다라고 하는 글자가 종교성하고 굉장히 관련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도 맞다 이렇게도 명리에서도 해석을 해요. 그래서 그동안에 누군가한테 내가 커다란 잘못을 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갚겠다라고 약속을 해놓고선 빌렸는데 돈을 안 갚았다. 2021년에 뽀록 날 수도 있어요. 미리미리 갚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누군가에게 알리지 않고 좋은 일을 해왔다. 네, 그러면 그 덕을 받을 수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신축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인과응보에 대한 글자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또 축토가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IMF가 터진 게 1997년이고요. 그리고 2009년이 또 축년이 들어오는 해인데 이때가 5.1 사태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때는 정축년이었고요. 2009년도는 기축년이었습니다. 축토가 들어올 때마다 뭔가 다 긴축 정책이 일어났던, 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축토가요, 이렇게 쫙 짜그러들어서 이렇게 수분을 싹 흡수해버리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긴축 정책이다. 그러니까 긴축 정책이 일반 서민 사회에서 어떻게 발휘가 되느냐. 지갑을 닫게 된다라고 하죠. 지갑문을 닫는다. 돈을 안 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IMF 때 돈을 쓸 수가 없었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래서 2021년도도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워질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어제 일요일에 올렸던 그 토성과 목성이 만나게 되면서 달라지게 돼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라고 그 예측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서 올렸는데요. 그 영상에서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2020년 12월 16일과 19일에 토성과 목성이 물병자리로 진입을 합니다. 이것은 원래 없던 주기로 새로 접어들어가는 그 주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변화가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1800년대에부터
2020년 그 12월 16일과 19일이 되기 전까지는 거의 200년 동안 지구 근처에서만 돌았다라는 거죠. 지구 원소에 해당하는 별자리라고 한다면 뭐 염소자리, 처녀자리, 황소자리 이 근처에서만 돌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기에 벌어진 일들이 산업혁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물병자리, 공기 원소로 새롭게 접어들면서 여기가 아니라 이제 이쪽으로 또 옮겨가게 되면서 여기 안에 있는 그 원소, 물병자리, 쌍둥이자리, 그리고 천칭자리의 주기로 들어가게 되면서 대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영상에서. 좀 궁금하셔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해 보셔도 좋고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해외에서는 2021년부터 이제 변화의 시기에 그 첫 단추가 신축년으로 보고 있어요. 21년.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 명리학 기준에서 신축년은 어떤 의미이냐? 거품이 다 빠진다라고 했어요. 긴축 정책이다라고 한다는 것은 거품이 빠지는 거예요. 거품은 활성화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활성화시키는 것, 밝은 에너지가 목화죠. 근데 신축이라는 글자에는 지장간까지 다 털어봐도 목화가 없습니다. 다 토, 금, 수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품이 빠져있는 글자의 모습이죠. 원래 축토 안에는 목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때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상황들이 발생했던 거예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신축년도 긴축 정책이 일어날 것이다. 서민 경제가 많이 죽을 거다. 이렇게 좀 사조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보이고요. 별자리로 봤을 때도 어찌 보면 이 대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변화의 변화 에너지가 여기 있다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탑승할 사람들은 탑승하고 여기 변화에 대해서 난 싫어 버팅기는 사람들은 이제 놓고 가는 거죠. 그 걸러지는 작용하는 게 신축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축토라는 글자가요. 축이라는 글자가 필터의 의미가 있어요. 또. 그래서 필터라는 건 걸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굵직한 것들, 그러니까 원래 내 핵심적인 인물들이나 핵심적인 어떤 산업 구조만 남고 그동안 양념으로 있었던 그런 사업 분야 같은 것들은 좀 많이 가지치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경자년도 가지치기가 심했지만 신축년은 필터로 아예 걸러버리는 모습이에요. 네, 그래서 변화 에너지에 좀 적응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축년을 잘 보내시면 2022년, 이민년부터는 이제 새로운 변화 에너지가 찾아오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2021년을 잘 보냈다라고 한다면 그 변화에 내가 스무스하게 잘 적응을 해 나가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축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힘드시면 종교적인 부분을 많이 찾아가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종교성이라는 게 꼭 특정 종교를 믿어라 라는 것은 아니고요. 명상이라든지 요가 같이 어떤 보이지 않는 물질 세계가 아닌 비물질적인 어떤 분야에 관심 갖는 것도 종교성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참선이라든지 아니면 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심 갖는 분들이 많아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종교성에 해당하는 해기 때문에 이런 타로 채널이나 아니면 명리 아니면 진짜 무속인들 분들도 굉장히 많이 흥하실 가능성이 큽니다. 내년에는요. 자, 2021년 신축년 경금일간 분들 운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금일간이신 분들 입장에서 신금이 들어오면 겁재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축토는 음양이 바뀌기 때문에 정인이 됩니다. 신축 입장에서 12혼성은 양지이고요. 그리고 경금이 축토를 만나면 묘지가 되죠. 왜냐하면 축토는 금의 고지이기 때문에 화개지죠. 네. 자, 경금 일간분들
경자년에 조금 힘드셨던 분들 많으셨죠. 네, 같은 비견이 들어왔는데, 겁재가 아닌 비견이 들어왔는데도 여러분들 힘드셨다. 그래서 조금 특히 경자일주셨던 분들은 조금 더 많이 힘듦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신축년 들어서 여러분들 좀 예를 들어서 내 사주 원국에 경금일간인데 신금이 없다. 신금 겁재가 없다. 그러면 보통 내 속마음을 남에게 이렇게 터놓고 이야기하시는 스타일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올해는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이 들어옵니다.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이 들어와요. 그래서 내 가려운 데 긁어주고 나랑 공감해주고 이런 사람이 들어온다. 이게 이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성이 될 수도 있고 동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 애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친구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내 마음 알아주게 되면서. 왜냐면 외로워져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외롭고 이런 생각이 들다가 겁재가 들어오니까 막 이렇게 내 얘기하면서 이 겁재의 상황도 안쓰러워 보이고 내가 막 잘해주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제가 앞에 인트로에 신축년도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해드렸어요. 제가 축토 아래에서 올라온 신금은 허상이다. 진짜가 아닐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이라 생각을 해서 경금 일간분들이 마음이 많이 위로를 받고 이런 사람이 여러분 인생에 들어와요. 근데 그렇게 해서 좋은 결말을 맺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닌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닐 가능성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잘 구분을 하셔서 내 옆에 사람을 둬야 된다. 네. 어쨌든 겁재가 들어온다는 거는 내 옆에 도둑을 끼고 다닌다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기회를 가져가는 사람이에요. 내 기회. 예를 들면 경금일간인데 을목이 있어요. 을목은 재성이잖아요. 경금 입장에서 합을 하는 모습이죠. 근데 신금이 와서 이렇게 딱 잘라버린다니까요. 내 기회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성이라는 게 결실로 본다고 한다면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승진할 수 있는데 결실을 봐야 되잖아요. 승진이라는. 근데 내 이걸 딱 잘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중간에 딱 끼어들어서 내 승진을 막았다.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인생은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남인데 너무 내 사람인 것처럼 너무 믿지 말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겁재는 겁재거든요. 겁재는 탈재의 기능을 하고 내 재성을 먼저 가져가려고 하는 기능을 하고요. 비견겁재가 갖고 있는 단점이 그거죠. 관이라고 하는 것도 나 먼저 가져가려고 한다. 네. 그래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데 근데 경금일간 분들이 내년 되면은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외로우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혹하게 되는 마음이 생깁니다. 네, 혹하게 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조심하셔야겠다. 네. 근데 겁재가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만약에 내 사주 원국에 내가 뜨거울 때 태어나서 경금 일간이신데 계절이 뜨거울 때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천간에 병화가 예를 들어 떠있다. 뜨거울 때 예를 들어서 사오미, 신월 중에서도 신월도 신월 초반에 태어나신 분들은 뜨거운 기가 남아있거든요. 그 가을 됐다고 해서 우리가 말복 지나서 찬바람 좀 났다고 해서 긴팔 바로 안 입잖아요. 그래서 병화가 힘이 있는 병화다. 그래서 나를 녹여버릴 것 같은 병화인데 이 병화하고 합을 하죠. 겁재가. 그래서 만약에 병경 이렇게 되신 분들 이 싸움에 힘들었는데 이 병 하나를 가져가 주잖아요. 겁재가. 그래서 너무 이거는 살 것 같다.
너무너무 뜨거웠는데 아 살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이렇게 내 사주 원국에 따라서 겁재가 또 좋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다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예. 확실한 것은 사람 조심. 기회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절친을 먹었다가 그 절친으로 인해서 알고 봤더니 사기꾼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겁재는 내 옆에 도둑을 하나 끼고 다니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경금일간 분들 중에서 자격증 공부하려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공부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근데 내가 위기가 왔을 때 경금일간 입장에서 축미 토가 천을기인으로 들어가거든요. 그 얘기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내 인생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뭔가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위기 상황이 발생 안 하는 게 가장 좋은데 힘든 순간에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천을기인이 들어온다. 네, 이 정인의 모습이 그렇게 들어온다. 길게 공부하는 모습은 아니고 뭔가 자격증 공부나 아니면은 경금일간인데 내가 현재 공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신축년에도 공부하는 운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네. 근데 근데 사실은 세운은 이 위에 글자가 먼저예요. 그래서 처음에 경자년에 힘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내 맘 알아주는 사람이 생기니까 혹해서 친구랑 이렇게 뭉쳐 다니다가 공부해야겠구나, 이게 하반기 들면서 공부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바뀌는 모습으로 가시겠다. 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겁재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 조심을 하는데 이 사람 조심에 많은 의미가 있어요. 예. 동거래하지 마시고 그리고 친구가 돼서 나는 너무너무 친구로 좋아했는데 예를 들어서 나한테 어디 투자라고 해서 같이 투자하자고 해가지고 어디 투자했더니 이 사람이 돈 들고 만약에 날랐다. 이거 예시예요, 예시. 근데 돈을 잃은 것도 슬픈데 내가 마음을 줬더니 그렇게 됐다면 정신적으로 너무 피폐해지잖아요. 그래서 사람 조심하셔라. 네. 그리고 축토는 금의 고지거든요. 금이 축토 안으로 이렇게 인묘돼요. 그러니까 금이. 그럼 경금이 이제 화계지라고 했잖아요. 묘 들어가는 거다. 묘는 이제 사람이 이제 다 죽어서 이제 무덤에 들어가는 그 단계를 묘라고 하는데요. 경금 입장에서 이 묘 안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충격으로 몸져 눕게 되면은 진짜 쓰러진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사람 조심하셔야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건강이 좀 안 좋다. 올해 건강에 더 주의를 하셔야겠죠. 네. 건강에 좀 더 각별한 신경을 쓰시는 것이 좋겠다. 이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영혼의 짝 같은 사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이성이 그런 사람이라 생각을 안 했는데 내 아픈 구석을 잘 알아주는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이렇게 네, 마음이 맞아서 그래서 올해 경자년 지나고 이제 신축년에 네, 결혼 정년기가 지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기준으로. 그러니까 사람마다 결혼을 해야 되는 그 시기가, 결혼하게 되는 시기가 다 다른데요. 다 다른데, 사회 기준으로 봤을 때 30 중반이 넘어가신 분들은 이제 결혼 정년기가 지났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신축년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들 결혼하시게 되는 한 해가 될 겁니다.
겁재가 들어온다고 해서 나쁜 것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내 짝을 만나게 돼서 그렇게 결혼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경금 일간분들, 제가 미리 옆에 오라클 카드 뽑아 놓았는데요. 또 다른 키워드, 작은 카드에서 또 다른 어떤 소식이 없는지 좀 뽑아보고 리딩을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경금 일간분들, 예상치 못한 수입이 발생할 수 있다. 좋은 소식이 있겠네요.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보너스라든지 아니면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번 달은 혹은 올해는 좀 수입이 별로 없겠다, 좀 힘들겠다 생각했었는데 의외로 뭔가가 나를 도와주는 수입이 발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어쨌든 예상치 못한 어떤 금전적인 수입이 있을 수 있다. 내년 한 해 중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뭔가 변화를 좀 꾀하시는 분들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계획을 많이 세웠고 지금 현재 직장에서 좀 매여 있다, 좀 다른 곳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좀 정근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회사로 이직을 신청하셨던 분들, 그러니까 이직을 신청한다는 게 약간 저는 공무원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점별로 이동할 수 있는 부분, 혹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같은 회사 내에서도 본사가 있고 지사가 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좀 바꿀 수 있는 부분. 그래서 현재 있는 곳에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시고 그동안 차근차근 계획을 많이 세워 오신 걸로 보여져요. 프리덤 카드를 보니까 여러분이 어떤 틀이 없이 그 현재 묶여있는 상황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 좀 마음이 있으시다라고 카드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상황에서 풀려나시게 될 것 같아요. 이동을 하시게 될 가능성이 있겠다. 타로 카드는 다 상징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지도가, 세계 지도가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좀 글로벌하게 이동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동네에서 동네로 옮기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도에서 도끼리 움직이게 되는 경우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서울시로 옮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큰 변화가 좀 예상되겠다. 신축년에는 변화를 맞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걸로 보여지네요. 음과 양에 대한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는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연인관계로 본다면 여러분 인생에 음과 양의 조화다라고 하는 것을 보통 남자와 여자를 비교를 하죠. 근데 그러면 이제 또 동성연애 하시는 분들도 뭐라 하실 수 있는데요. 동성연애 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한 분은 음의 성향이고 한 분은 양의 성향인 사람끼리 만나게 됩니다. 둘 다 양이 만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음과 양의 조화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하나로 결합을 하겠구나. 내 마음에 드는 누군가가 들어올 수 있겠구나. 제가 아까 겁재가 들어오면은 단순히 내 돈을 뺏어가고 내 기회를 뺏어가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경금 입장에서 내년에 신금에 겁재가 들어오는 해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알아주는 찐 친구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닌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아닌 분들의 경우는 제가 아까 해석을 해드렸던 부분처럼 알고 봤더니 사기치려고 했던 사람이더라. 알고 봤더니 내 마음을 갖고 놀았던 사람이더라. 이런 사람이 되실 수 있으니까 사람을 조심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진짜 내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시게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결합을 한다라는 것은 좋은 의미의 카드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경금 일간 분들 중에서 내년에 뭔가 알고 싶었던 진실 혹은 알아야 했었던 진실들, 이런 것들이 파헤쳐지는 것을 목격하시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직접 그렇게 뭔가를 밝혀내게 되는 그런 일이 여러분 주변에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카드는 조언을 합니다.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내년에 좀 상황이 거품이 빠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신중년에 좀 힘들다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이 카드에서는 시간을 내서 내가 즐겁게 좀 놀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을 조금은 만들어 봐라. 그러니까 아마도 내년에 여러분이 뭔가를 열심히 하게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카드가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함정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트릭 같은 거 있잖아, 트릭.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라. 그런데 그런 상황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내가 운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라고 카드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 상황들로 인해서 내가 배우는 점이 있다 라고 카드에서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타로 카드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한 장 더 뽑을 건데요. 이 한 장은 조언 카드로 생각하고 뽑겠습니다. 자, 경금 일간분들 지금 카드를 쭉 보면요. 그동안 여러분들 굉장히 좀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가지셨던 것 같아요. 동굴 안에 들어가셨다라는 표현을 하죠. 네. 약간 여러분이 마음 안에서 좀 혼자서 생각하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게 맞을까? 나는 어떻게 앞으로 지내야 될까? 여러 가지 여러분 인생에 대한 부분들, 좀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가지셨다. 많은 고뇌를 했고, 어떻게 사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인가? 지금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나한테 좋은가? 연애가 됐든 커리어가 됐든 많은 고민을 하셨다. 연애에서 약간의 상처가 있으셨던 분들은 힐링의 시간을 많이 가지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힐링의 시간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누군가를 만나면 내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고 다 이해해주는 사람이 내 인생에 있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좀 어린 친구분들은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나이를 좀 먹다 보면 30이 넘어가면요 그런 사람이 점점 줄어요. 왜냐면 보통 대학교 졸업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게 될 때, 그때부터 이제 약간씩 서로 길이 달라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연락이 뜸해지고 오랜만에 만나서 내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결국엔 혼자서 고민하고 혼자서 결정하고 이런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경금일간 분들도 조금 나만의 시간을 좀 많이 가지셨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외로웠던 거죠. 나만의 시간을 갖는다라는 것 자체가 내 마음 같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마음이 힘들었기 때문에 남한테 맞춰주고 상대를 자꾸 만나는 모습보다는 내가 내 시간을 더 많이 갖는 거죠. 그러면서 에너지 충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그렇게 힘들게 뭔가를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사이클이 끝이 나신 분도 있고 끝이 곧 나실 거다라고 카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단계에서 좀 지역 이동이라든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주 환경이 좀 바뀌게 되실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여러분이 그렇게 변화를 꿈꾼 것은 좀 먼 미래를 생각해서 했던 결정이었다. 그러니까 경자년 2020년에 그런 변화의 어떤 선택을 여러분이 하신 거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역 이동이 됐든 환경적인 변화가 됐든 여러분이 그 계획을 하셨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실 걸로 보여져요. 그렇다라는 얘기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신년을 맞이하게 되겠다. 신축년이 지나서 이동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1, 2월 이후에 그렇게 해서 이동을 하시게 되면서 여러분이 그 분위기 적응을 하시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들으려고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함께 일을 하게 되는 분들은 지금 예를 들어서 직장을 옮기게 되는 상황이라면 그 직장 내에서 적응을 하려고 하시는 모습일 것이고, 이사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이웃들과 또 이 동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보를 얻으려고 하시는 모습이고요. 만약에 이런 지역적인 이동이라든지 이런 변화가 없었다면 연인관계에 대한 변화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연인과의 관계에서 좀 법률적인 부분이 개입이 되어 있을 수 있다. 카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법률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결혼을 하셨다가 이혼을 하신 부분이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이혼을 했던 분을 다시 만나게 된다든지, 아니면 뭔가 법률적으로, 그러니까 꼭 결혼관계라든지 이런 관계가 아니더라도 법적으로 뭔가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과 매듭을 짓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겠대요. 아니면 실제로 그런 법률 관련된 분야에서 일을 하고 계시다거나, 사실은 경금일간 분들 중에서 법에 관련된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 꽤 계시거든요. 물론 아닌 분들도 계세요. 근데 경금일간 분들 중에서 제살하는 사주 있잖아요. 그러니까 편관을 내가 식신으로 제살하는 사주이신 분들이 또 금의 원소잖아요. 금의 원소라는 것은 칼, 저울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타로 카드하고도 그 부분은 맥락이 같아요. 그래서 뭔가를 공정하게 판가름하고 법대로 뭔가를 이렇게 상황을 분류하고 판결 내리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약간 금의 원소하고 좀 닮아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무조건 경금이라고 해서 다 법 쪽에서 일하는 것은 아니지만 뭔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 뭔가를 배우고 하는 부분이 적성에 맞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법 관련된 거, 그러니까 세법, 회계법 이런 식으로 법에 관련된 거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여러분하고 관련이 없다면 그런 관련이 되어 있는 누군가와 마무리를 하게 된다. 그 얘기는 뭐 집을 이사를 하게 되시면 그 매매 계약서 아니면 전입서 이런 거를 뭔가 처리를 하게 되시잖아요. 이런 것도 다 법률적인 부분에 들어갈 수 있고요. 새로운 환경에 놓인다라고 했을 때도 여러분이 그 노동계약서 이런 데다 계약을 하시게 되겠죠. 근데 사실 경금일간 분들이 꼭 이런 문서운이 있거든요. 내년에 문서운이 있어서 약간 그래서 이런 카드가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문서운으로 보지 않는다면 아마 이런 관련 쪽으로 자격증 공부하려고 하실 것 같습니다. 결론 카드를 한 장 뽑았는데요. 결론 카드는 투 오브 완즈 카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결과치라든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여러분이 이 한 해 동안 느끼게 되는 어떤 에너지로 본다고 했을 때 지팡이 하나를 완성을 했고 또 하나를 완성을 해서 다음에 또 뭘 할까? 이렇게 뭔가 꿈을 꾸는 그런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경자년에 조금 경금일간 분들이 좀 침체기였었던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아무래도 사지에 놓이기 때문에 힘이 많이 빠지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러니까 힘이 빠지는 게 에너지적으로 빠진다라기보다는 좀 많이 이렇게 좀 밑으로 묵직하게 깔리는, 조용하게 좀 이렇게 지나게 되는, 기분이 흥이 막 나서 이렇게 되는 분위기가 아니고 좀 많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한 해였어요. 그런데 신축년에 들어서는 조금 여러분이 어찌 보면 작년보다는 좀 활기를 조금은 찾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실 걸로 보여지고요.
Seven of Swords, 조언 카드로 뽑았습니다. 이 카드는요, 새로운 환경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남을 등치고 뭔가를 이렇게 사기치란 소리가 아니고요. 이 카드에서 말하고자 하는 조언은 내살공히 해라,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화가 찾아오는데 그 변화에 있어서 내살공히 해라. 왜냐면 가만히 있으면 내 거 뺏길 수 있다. 왜냐면 겁재운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조언까지 받고요. 마치기 전에 무놀로지 카드를 좀 뽑아서 또 다른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가. 네, 마지막으로 무놀로지 카드를 뽑아보고 경금 일간분들 타로점 신축년 운세 마칠까 합니다. Take time to breathe out. 지금 열심히 그동안 고민하셨고 플래닝 한 것에 대해서 이제 좀 발동을 걸고 있는 모습인데요. 에너지 소모가 좀 크신 분들도 계신가 봐요. 카드에서는 조금 시간을 내서 휴식의 시간을 갖는 것도 필요하다. 너무 달리기만 한다면 힘이 또 충전할 시간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조금은 숨 고르게 하는 시간으로 가져봐라. 이렇게 보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약간 이 코요테 카드에서의 메시지와 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코요테 카드에서도 make time to play. 그러니까 시간을 내서 좀 놀아. 좀 인조이 하라고, 좀 즐기라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너무 심각하게 뭐든지 받아들이지 마라. 아마도 신축년이 좀 어떤 분들이 되시던지 간에 좀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는 요지는 있거든요. 왜냐면 거품이 빠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서 살아남아야 될까라고 하는 조금 철학적인 질문을 많이 하시게 될 수밖에 없는 한 해가 되기 때문에 다들 조금 어찌 보면 좀 다운될 수 있는 분위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경금일간 분들께 이 두 장의 카드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 네, 지금은 약간 숨 고르기 하는 시간으로 생각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든 순간이 있을 때 이렇게 조금 숨 고르기를 하라고 카드는 조언을 하고 있네요. 네, 경금일간 분들 여기까지 봤습니다. 타로점이나 사주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했을 때 안 좋은 점이 있다면 만약에 경금일간 분들이 그 안 좋은 점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다른 쪽으로 행동을 하시면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그 얘기는 인간의 의지로 결과를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네, 참고하셔서 어떤 순간이 왔을 때 여러분이 현명한 선택하시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그런 멋진 인생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 일간 분들 2021년 신축년 운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금 입장에서 신금 또 만나면요, 비견이 되고요. 축토를 만나면 편인이 되죠. 이렇게 해도 신축, 이렇게 해도 신축이 되죠. 양의 성향이 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일단 비겁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요, 비견겁제가 들어온다라고 하면요, 저는 결혼 정년기이신 분들 있잖아요. 신금 특히 여성분들, 내 사주 원국에 병화가 떠 있어요. 내 사주 원국에 병화가 천간에 하나 있는데 남자친구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친구를 같이 만났다가 이렇게 합의되는 거예요. 소개 안 시켜주는 것이 좋다. 이게 소개를 만약에 내가 지금 현재 남자친구가 없는데요 라고 하신다면은 운에서 다른 여성분이 와서 내 부군,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관을 합을 해서 가져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불리하다. 네, 이게 남자가 아니라 직장이라고 본다면요, 이제 최종 면접에 가서 다른 사람이 내 기회를 가져가는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1대1 면접이면 상관이 없는데 2대1 면접이 되면 나보다는
상대가 운을 가져가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된다면 비견하고 같이 동업을 한다? 안 되겠죠. 돈이 있어도 비견이 먼저 우선권을 가져가니까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내 것을 조금 나눠주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신축이라는 글자는 엄마로부터 절대적인 보호를 받는 글자거든요. 이게 엄마가 아니더라도 내가 태어난 날을 축토를 만약에 깔고 태어난 신축일주인 경우에는 특히 모친, 그러니까 편인이 이제 모친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엄마의 절대적인 보호가 있기 때문에 다른 내 형제는 조금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뭔가 절대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이번 1년 동안 많이 크게 들어온다. 근데 비견이 같이 들고 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분산되는 게 있으니까 내가 다는 못 가져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금일간 분들 중에서 동업 생각하셨던 분들은 좀 다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신금이 약간 고층 빌딩?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금일간 분들 중에서 한옥집 같이 단층 1층짜리 집에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 별로 없고요.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이 높은 층에서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인성이 들어오면서 내가 이거를 내 걸로 하려고 매매를 만약에 시도를 해요. 그러면은 매매를 시도를 할 때 내 명의로 이걸 가져와야 되니까 이것도 문서운으로 보거든요. 근데 너무 큰 돈 들여서 하는 건 바보라는 거죠.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밖으로 나온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 기회를 내 걸로 하려고 하는 게 진짜 알고 봤더니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새 아파트를 내 걸로 하는 것보다는 재건축을 바라보고 하는 그런 집들 있죠. 이런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동업은 절대 하지 마시고, 그리고 남자친구 소개 누구한테 해주지 마세요. 네, 가져가는 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또 이제 신약 사주이신 분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신금이 하나다. 그리고 금생수로 지지에 해수나 자수가 있어서 내 에너지를 많이 빼가야 하는 모습이다. 나를 생하는 부분이 없어요. 신약사주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비견이 힘이 되죠. 힘이 되어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힘이 돼주니까 내 입장에서는 의지가 많이 되죠. 그런데 의지가 되는 부분은 있지만 내 사주 원국에 간목이나 을목이 있다. 재성이죠. 뺏기는 모습이에요. 네, 가져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감안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비견 겁재는 내 것을 내가 나누어줘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토이신 분들은 축토하고 충돌하는 에너지가 생기죠. 둘 다 만만치 않은 글자거든요. 그런데 충돌하는 에너지 때문에 약간 변동수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 이 변동이라고 하는 게 일적으로 벌어지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환경적인 변화가 일어나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건강적으로 본다면 관절이라든지 허리 부분 이런 쪽 좀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신축년의 신축일주는 어떤가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 계실 수 있어요. 사실은 같은 글자가 반복돼서 온다라는 거는 사실 그닥 그렇게 좋은 해라고 보긴 힘들거든요. 신축일주는 복음의 해이기 때문에 언행 조심하시고
언행 조심하시고 사람 조심하시고요. 아무도 믿지 마세요. 근데 사실 이 아무도 믿지 마라. 나만 믿어라. 이것은 내년에 신금일간 분들이 가슴에 새기고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내가 힘들 때 비견이 나타나서 좋은 부분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아까 신축이 밑에 있는 글자인데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축월에 올라온 열매는 허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신금 입장에서 봤을 때 나한테 힘이 돼주는 친구라고 생각했지만 알고 봤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만 믿고 가라. 네. 그 사람들과 소통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소통을 하되 결정적일 때는 나만 믿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요. 신축 일주이신 분들은 내년에 복음의 해이기 때문에 내년이 지나고 나면 운이 풀립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경자년에 자축 합이 되기도 하고 해서 신축일주분들 괜찮으셨을 거예요. 근데 아마 하반기부터 조금 안 좋은 느낌을 많이 받으셨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자기의 그 운의 흐름에 따라 또 다릅니다. 내가 어떤 사주팔자 원고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요. 어떤 신축일주는 어떤 법정 공방이 들어가신 신축일주도 있을 거고요. 지역적인 이동으로 어떤 분쟁이라든지 이런 논쟁거리가 이사라든지 아니면 정근, 이직 이런 걸 통해서 더 땜을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운이 좋다고 봐야겠죠. 법정 공방까지 가는 것보다는. 그래서 신축년을 조용히 좀 보내는 게 좋겠다. 그게 현명합니다. 신축일주이신 분들은. 많이 경자년에는 자수의 힘을 받아서 신금일간 분들이 굉장히 활동성이라든지 아니면 활기를 많이 얻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신축년이 다가오면서 약간 에너지적으로 조금 달갑지 않은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거든요. 그 본인이 느끼는 에너지 흐름이 있다면 내년은 어떻겠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이 조금 염두에 두시고 내년 한 해를 보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네. 개신기라고 하는 이 신금이 뿌리를 내린 글자거든요. 그래서 이걸 숙살직이라고 불러요. 왜냐면 그만큼 기운이 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축을 약하게 보지 않습니다. 이게 토라고 해서 완전히 토라고 보지도 않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숙살직이다. 그러니까 서슬퍼렇다.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하셨던 분들은 신축의 에너지를 받아서 힘을 받는 부분은 있으나 내 사주가 신강하신 분들한테는 달갑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강한 에너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신금 일간 분들은 올 한 해를 조금 변화 없이 현상 유지했다라고 한다면 회사 다니던 거 그냥 쭉 다니고 그러니까 월급 받고 이런 식으로 좀 유지를 하신다. 내가 지금 해오던 모든 일상의 패턴들이 유지만 된다 하더라도 그 승리하신 겁니다. 신축년은 그런 해예요. 그래서 좀 여러분 스스로만 믿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언행 조심하시고 사람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타로 좀 보겠습니다. 오라클 카드는 제가 방금 다 뽑아놨고요. 작은 카드만 좀 셔플을 해서 신금 일간분들 제가 뽑아놓은 오라클 카드 좀 같이 보고요. 그런 다음에 리딩을 한꺼번에 같이 해볼게요. 자, 신금 일간분들 먼저 이 카드부터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네, 갑작스럽게 수입이 발생할 수 있겠다. 부모로부터 양육이라든지 그러니까
유산을 받게 된다? 예, 양육이 아니고 유산을 받게 된다. 그 양이라고 하는 글자가 신축은 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신금일간 분들, 내가 꼭 신축일주가 아니어도 신축년에는 축토의 영향을 받아서 신축에 대한 에너지가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로부터 내가 보호받게 된다. 부모로부터 내가 어떤 유산을 받게 된다.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물려받게 되는 에너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아마도 부모로부터 받게 되는 돈이 될 수도 있겠다. 이 카드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게 부모님부터 받는 돈이 아니라면 내가 모아놓은 적금 만기 혹은 뭐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재산에서 뭔가가 좀 값이 올라간다든지 해서 부가 갑자기 생기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까 제가 아파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여러분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가 주변에 활성화가 되면서 값이 올라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가 부가 생기게 되는 상황을 카드에서 이야기하는 걸로 보여지고요. 신금일간 분들 중에서 지금 현재 결혼을 이제 막 해서 가정을 꾸리신 분도 계실 것 같고 가정을 꾸리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누군가가 나타날 수 있겠다. 옆에 이 Kindred Partnership이라는 저 카드는요. 사실 옆에 이 카드가 안 나왔다면 그냥 영혼의 단짝이다. 그러니까 꼭 남녀 관계뿐만이 아니고요. 여러분 아까 제가 신금 입장에서 신금이 또 들어오게 되면서 비견이 들어오니까 내 마음에 동지가 생긴다. 내 마음에 힘이 돼주는 사람이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카드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저 카드는 꼭 같은 그러니까 이 남자와 여자로 묘사가 되어 있긴 하지만 영혼끼리의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소울메이트 같은 친구가 들어온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그렇게 소울메이트 같은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된 상황이실 수도 있고 그 상황이 아니라면 그 사람과 같이 일을 하게 되는 상황일 수도 있겠다. 일터에서 나와 짝짝꿍이 잘 맞는 그런 짝을 만나게 될 수도 있겠다. 네, 이렇게 보여져요. 어쨌든 나만의 이렇게 짝사랑의 관계가 아니고요. 내 마음 안에 이렇게 힘이 돼주는 사람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서로 그 뮤추얼 관계, 상호 관계에 대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확실하게 내년에는 여러분 외로운 마음에 좀 단비가 되어주는 인간관계에 대한 발전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이 카드 때문이기도 한데요. 강아지라고 해서 개 카드가 나왔어요. friend, 친구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강아지는 타로 카드에서 개는 충성심, loyalty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아지가 사실은 집을 지키는 모습이었잖아요. 과거에. 지금 애완견으로 가족으로 취급을 하지만 과거에는 마당에서 풀어놓고 키우면서 진돗개라든지 풍산개 이런 게 키우면서 집 지키는 뭔가 그런 기능이라는 게 좀 이상하네요. 역할을 했죠. 강아지가. 그리고 양을 키우는 집에서는 양치기로 해서 양치기와 어떤 이렇게 한 팀으로 양을 이렇게 몰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함께 협동하고 함께 뭔가를 하는 그런 동물이거든요. 강아지가.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누군가가 여러분의 영혼의 짝, 친구를 만나게 되면서 굉장히 행복해지고 일을 같이 하는 사이라면 일을 너무너무 하고 싶게 만들어지는 나의 열정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인생에 들어오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이 사람을 보호해주고 싶고 여러분의 마음이 많이 가는 사람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성관계가 된다면 결혼까지 가실 수도 있겠고요. 이성관계가 아니라면 그런 우정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내면의 외로움이 이렇게 싹 가시는 그런 모습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트렝스 카드가 나왔어요. 아마도 이렇게 여러분의 영혼의 짝, 내 마음 알아주는 친구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마음의 위안을 얻기 때문에 많은 서포트, 나에게 힘이 돼주는 사람이 들어온다. 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타로 카드를 좀 뽑아보고 그리고 이어서 좀 리딩을 해볼게요. 신금 일간이신 분들, 네, 카드를 쭉 나열을 좀 해보고
저 위에 비스듬하게 둔 카드는요, 좋은 카드로 뽑았습니다. 네. 자, 신금 일관분들, 일단 확실한 것은, 2021년도에 금전적으로 뭔가 수입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그 수입이라는 것이 내가 돈을 벌어서 일을 하는 부분보다는 저는 누군가로부터 물려받게 되는 돈으로 보여지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신축이라는 글자가 양지에 놓이게 되고 양이라는 글자, 네, 절대적인 보호를 받는 글자다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돈을 유산을 받게 되거나 네, 부모로부터 물려받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뭔가를 갖고 있던 집이나 뭔가를 나에게 주게 되는 상황, 뭐 땅을 나에게 주게 되는 주게 되는 상황, 이런 걸로 보여지거든요. 네, 일단 리딩을 좀 쭉 연결해서 해보면요, 여러분의 이런 영혼의 단짝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열정적인 그런 여러분의 사랑과 열정과 뭐 모든 에너지를 다 그곳에 쏟게 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중간에 아마도 이렇게 상황이 흘러가다가 제가 아까 정말 내 짝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네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내 모든 것을 다 주게 되면 내가 마음에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염두에 두셔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카드에서도 약간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열정을 마구마구 쏟았는데 뭐가 더 맞는 상황인지 모르겠네 하게 되는, 뭔가 이렇게 저울질하게 되는 상황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이 저울질하게 되는 상황에서 뭔가 사건이 발생해서 여러분이 내가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조금 여러분이 좀 뭐랄까요? 그 열정이 많이 사그라들었죠. 이 카드에서 보시면 여기서는 막 불같은 에너지가 쏟아냈지만 여기서는 풀이 죽어서 지쳐서 아닌가 봐, 이렇게 좀 실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져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느냐, 그게 아니고요. 마음 정리를 하고 여러분이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방향성을 잘 잡게 됩니다. 방향성을 잡고 나서 여러분의 열정을 다시 어디 다른 곳에다가 쏟겠죠. 일이 됐든 아니면 뭔가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던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열정을 쏟게 된다. 그러면서 결과치는 10점 만점에 9점에 대한 카드가 나왔어요. 확실한 것은, 남는 것은 돈이 남는다. 여러분 만약에 금전적으로 좀 힘든 상황이었고 조금 돈을 만지게 되는 상황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께는 리딩이 조금 긍정적으로 와닿으실 것 같고요. 인간관계에 대한 욕심이 좀 더 있으신 분들한테는 조금은 의기소침해질 수 있는 순간이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카드로 뽑았던 카드들은요, 여러분에게 어떤 제안이 오든 어떤 선택의 위치에 놓이든지 간에 무엇이 나를 위한 것인지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말고 바로 나를 위한 선택을 해라 라고 카드에서는 조언을 하고 있어요. 어떤 컵은 와인잔이고 어떤 컵은 성배 같아 보이고요. 어떤 컵은 물컵이고요. 어떤 컵은 찻잔이고요. 무엇이 나한테 더 필요한 상황인지 그때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카드가 무엇을 조언하고 있냐면, 너무 오래 고민하면 차는 떠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상황이 일적인 관계나 이런 거 다 떠나서 연인 관계에 대한 부분이다 라고 한다면요, 처음에는 여러분 짝인 줄 알고 좋아했다가 뭔가를 알게 되고 나서 이 사람이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닌가? 이러면서 시큰둥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아마도 누군가랑 만나서, 이 카드에서는 결혼하는 내용에 대한 카드는 나오지 않았거든요. 좋은 카드를, 무놀로지 카드를 뽑기 전에 연애에 대한 부분을 조금만 볼게요.
과거에 헤어졌던 사람들과 재회 운이 있습니다. 과거에 여러분 입장에서는 안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드는 사람이실 수도 있겠대요. 그런데요, 어쨌든 간에 과거의 나와 이 소울메이트 카드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상처 줬었던 사람이다라고 해요. 그 사람과 다시 재결합을 할 수 있는 운이 들어와 있다. 카드에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재회 원하지 않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도 댓글 다시잖아요. 근데 선택이에요. 본인 선택이에요. 이 사람이 들어와도 내가 재결합을 한다고 해서 다 결혼하는 거 아니고요. 그 사람이 연락이 왔을 때 내가 그 순간에 쳐내게 되면 어쨌든 연락은 왔기 때문에 재회 운은 맞잖아요. 재회 가능성이 있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가 안 만나면 돼요. 내가 원하지 않으면. 네. 근데 카드에서는 재결합을 원하셨던 분들한테는 희소식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카드가 참 많이 나오네요. 다른 분들께도 다른 일간분들 조언 카드에서도 이 양자리 카드가 여러 번 나왔는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동안 뭔가를 하기 위해서 많이 좀 고민을 했고 플래닝을 많이 세웠다면 이제는 좀 행동으로서 보여줘야 할 시기다라고 카드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돈이 됐든 인간관계가 됐든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이 기다리기만 했다면, 내가 기회가 닿는다면 내가 한 번은 먼저 행동을 하라는 거죠. 근데 옆에 바로 제가 둔 카드가 또 전차 카드예요. 약간 에너지가 닮아있는 카드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면 바로 행동으로 옮겨라. 카드에선 그렇게 조언을 하고 있네요. 금전적인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었고요. 인간관계에서 있어서도 연인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게 될 수는 있지만 상처받지 않게끔 조심해야 된다. 네, 그 부분만 염두에 두시면 올 한 해 여러분 마음에 어찌 보면 좀 단비가 되어주는 인연을 만나실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네, 신금 일간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